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단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기증유물 특별전 어느 도시학자가 꿈꾼 서울을 기획한 유물관리과학의 영사 김재경입니다. 네, 방금 기증유물 특별전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증유물 특별전 어떤 건가요? 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기증받은 유물을 활용하여 기증유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7년 대량으로 기증받은 고 강병기 교수님의 유물을 활용하여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울 곳곳에 담아있는 강병기 교수님의 도시 철학을 전시로 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강병기 교수가 꿈꾼 서울은 어떤 서울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강병기 교수가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강병기 교수가 불법 이주민이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난 강병기 교수는요, 17세가 되던 해 1949년 제주 4.3 사건을 피해서 일본으로 밀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법 이주민이 된 강병기 교수는 도쿄 내에 있는 학교에는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허술했던 치바의 아와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후 학업에 집중해서 1953년 꿈에 그리던 도쿄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전원에 따르면 아와 제1고등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도쿄대에 입학한 사람이 강병기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강병기 교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는 언제인가요? 네, 강병기 교수는 197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귀국 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부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인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론이라는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설계라는 학문의 개념 정립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요. 도시학의 1세대로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회장, 한국도시설계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병기 교수가 국내로 들어와서 이 도시 설계가로서 활동을 하셨던 일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네, 강병기 교수의 국내 첫 번째 활동은 1959년 남산 국회의사당 설계 공모입니다. 도쿄대학교 재학 시절 선배였던 박춘명, 김수근 등과 함께 남산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에 당선되었는데요. 비록 이 설계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당시 완벽한 수준이었다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저 가족여행으로 가본 것 같습니다. 혹시 경주 보문관광단지 아닌가요? 강병기 교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참여했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 경주 보문단지 개발 계획인데요. 1970년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주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 보문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의 계획가 및 건축가로 평가받던 박병주, 이광로, 나상기, 김수근 등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 경주 보문단지의 골격을 이루는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계사님이 1970년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 한창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났던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도시 설계가라고 하는 강병기 교수가 여기에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1970년대 한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강병기 교수는 쿠웨이트 자흐라 주택건설단지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강병기 교수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 강병기 교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택단지가 완공된 이후 강병기 교수는 현장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입주민들이 그가 설계한 집이 아닌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고 오히려 가축들을 집 안에다 기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강병기 교수는 유목민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택단지를 설계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의 건축과 도시설계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번 전시회는 이 서울 곳곳에 배어있는 강병기 교수의 도시 철학을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과 관련된 도시 계획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사장처를 반복케 하는 인구 재배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강병기 교수는 크고 작은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와의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요. 강병기 교수는 거대나 고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대책 중에는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12.6 사태로 인해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세부 구상을 검토하면서 기본 바탕으로 활용되었고요. 당시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병기 교수가 고밀화된 수도권을 정비하고 또 신행정 수도까지 건설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혹시 수도권과 관련된 도시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1983년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아 완성한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이 설계안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설계를 최초로 제안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4대 문안을 대상으로 자세한 도시 분석과 상세한 지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자료 수집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병기 교수의 신념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도시설계의 이정표와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병기 교수가 도시설계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학자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강병기 교수는 1980년에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방식인 로사리오 계획을 제안하였는데요. 이 제안은 요즘 들어 다시 회자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을 무려 40년이나 앞서 주창한 것이었으며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주장한 미국의 켈소프보다 10년이나 앞선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혹시 목동 신시가지에 대해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혹시 목동 신시가지도 강병기 교수가... 네, 맞습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도 강병기 교수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1981년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고 도시개발의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1983년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당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주택난 해소와 강서 부도심의 중심지 개발을 통한 서울의 균형 개발,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로 이르는 길목에 위치한 목동의 미관 개선 등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토대로 현재 목동 신시가지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강병기 교수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도 참여하셨나 봐요. 네, 강병기 교수는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반대하여 다른 위원들과 동반 사퇴하게 됩니다. 강병기 교수를 비롯한 시민위원들은 역사, 문화와 환경, 생태 복원이 빠져버린 청계천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했는데요. 물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의 청계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강병기 교수가 수도권 개발과 같은 국내외 활동뿐만 아니라 이 해외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넘나들면서 일생을 바치셨는데 이 노년에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병기 교수는 노년에도 시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1990년대에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를 맡아 보행 기반의 도시사회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청 앞 보행광장 조성 등을 이루어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197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시민의 공간 회복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동 가꾸기 운동, 북천 한옥 보전, 한평공원을 만들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렇듯 강병기 교수는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어야 하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 여생을 바쳤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곳곳에 이 강병기 교수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관람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네, 이번 전시가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강병기 교수님 유족과 제자분들이 많은 유물을 기증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유물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박물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